이정배 시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 맞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오상정 단장.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두 분이 지금 뭐 정신없이 고발장들을 쓰고 계셔가지고 그걸 직접 하시잖아요. 네, 그 언제 그걸 다 쓰세요? 지금도 3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 자, 우리 오상종 단장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사건 내용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쭉 설명을 해주세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 등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박찬대 등에 대해서는 네. 고발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네. 지난 12월 10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란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그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각 시도당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등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내란 수계 윤석열, 내란 공범 국민의힘 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이제 했고, 그 일반 국민들은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죠.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든지 헌재까지 가야만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 모든 게 의혹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다른 우선순위에 좀 밀렸다가 이제 어제 저희 13건, 그다음에 오늘 7건 이렇게 이제 넣고 일단 국회의원과 각 정당의 대표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일단 고 애들 위주로 먼저 넣었고 이제 민노총과 정교조 등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 캡처를 등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그래서 지금 전현이죠. 네.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네. 이제 제보를 받겠다 해서 사진과 날짜 장소 네네. 이걸 좀 줘라라고 했더니 전현이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있는 저희 회원분이 그 전화를 너 이거 빨리 안 떼면 시민단체 신고하겠다 바로 그 다음날 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돼서 지금 그렇게 제보를 받아서 사실 하고 저것들이 센 척하지만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무고가 아닌 바에는 네. 저희들이 이 사사로운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즉 국가 반역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네네. 이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 이 프레임을 그렇죠. 함부로 예.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근데 걸어놓은 플래카드를 우리가 그냥 찢어버리면 우리가 안 되죠. 걸리거든. 재물손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레기 같은 플래카드를 보고 다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법적으로 이렇게 다투겠다고 하면 저것들이 쫄아서 내리거든. 네, 그런데 또 이제 그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얘네도 씩씩하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그건 형법상 명예훼손과 네. 두 번째 정통만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두 가지로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엿대봐라 이거죠. 네.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지난 12월 8일 날 추미애가 문건을 흔들면서 이제 그 합동수사본부의 그 문건을 흔들면서 이게 과거부터 이제 이런 그 계엄 모의가 있었다라고 한 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뭐 이상한 문건 이 종이라도 흔들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또 숫자가 들어가면 신뢰성이 더 가는 거죠. 어쨌든 이 추미애가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고발을 했고 이런 그러니까 즉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저희들은 추미애를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한 건씩 큰 걸 좀 터뜨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원은 하지만 어쨌든 고발을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날릴 때처럼.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조민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전공의를 전공의가 말을 안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했다. 비상계엄을 했다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조국 일부러 금요일 안 하고 조국 들어가는 날에 맞춰서 엊그제 월요일 날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조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가로 계속 집어넣을 거고 이종배 시 의원이 고발을 했지만
그건 이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의 몫이고 네. 저는 저대로 작은 선물을 지속적으로 조국한테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방화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방화 저 화한 예. 네, 방화범이 있었죠. 네네.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일반 물건 방화죄로 네. 이게 의외로 그 형이 높습니다. 예, 형이 높아서 그것도 이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얄미운 애죠. 이재정도 뭐 그렇게 같이 고발하듯이 그래서 지금 일단 내란 수개와 등 이런 허위 사실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발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12월 8일 그쵸 12월 8일 김용현 장관 네, 전 장관이 자진 출석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 네. 체포가 됩니다. 네. 또한 11일 날 지금 대한민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1, 2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지호 우정수. 경찰청장과 김봉식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예.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던 도중에 네. 긴급 체포를 합니다. 10시간, 12시간 조사받고. 근데 그거는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장시간 조사를 받던 중 그 형사소송법 뭐 제 200조에도 보면 이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네네. 즉 이렇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범죄자를 봤어요. 이거는 법원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럴 때 긴급 체포인 거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사회적 지위가 어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진 출석을 자진 하고 출석을 장시간 했는데. 조사를 받던 도중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 왜 도망을 가냐고. 예.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나 화장실 갈게 하고 막 냅다 뛰었다면 체포 요건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체포를 한 것은 불법 체포 및 감금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종수와 박세현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우정수는 경찰의 국수본부장, 네. 박세현은 검찰의 특수본부장. 네, 서울 그리고 저도 찝찝한 게 박세현을 고발하면서 예. 아씨 얘는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인데 예. 혹시 나중에 뭐가 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검찰총장이라도 될까봐. 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얘기가 지금 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야 정말 참 이게 권력을 쫓는 애들로 예.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그래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보면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네. 지금 2013년에 끝났던 그 사이버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 후배들이 그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이 후배들이 그 수사 기밀 자료를 청와대 갖다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하. 예. 네. 예. 제가 지금 항고를 해놨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2월 경에도 조현오 경찰청장의 등짝에 칼을 꽂은 게 총경급에 있는 내부애였어요. 예. 자,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박세현이나 그다음 우정수. 예, 뭐 이름 생각 안 나지. 네. 종수 같은 우정수. 경우가 네. 과연 국가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게 그렇게 사안이 긴급 체포를 할 만큼의 사안이냐. 그러면 이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정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긴급 체포를 했나 보구나라는 잘못된 네. 인식을 심어줄 게 크므로 네. 지금 공수처에서는 뭐 내란 뭐 공수처 얘네들은 또 검찰도 고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이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너것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라고 우리는 막 고발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배 시의원도 나오셨는데 지금 이종배 시의원도 연일 좌파들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 고발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최근에 한 3-4건을 고발을 했는데요. 예. 그 이제 거기 공조본이라고 또 뭐 만들었더라고요. 예. 뭐 공수처, 경찰, 뭐 군, 검찰 뭐 이렇게 뭐 공조 수사한다는. 예.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근데 출석 요구 이게 명백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까지 찾아봤는데 예. 현직 대통령은 그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국정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그러면 대통령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임의 수사는 할 수가 있지만 체포라든지 출석이라든지 압수수색 이런 건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출석 요구를 할 때 어떤 혐의를 적용했냐면 직권남용을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직권남용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지도 않는 죄명을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한 것 자체가 아하.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 이게 너무나 무리한 지금 무리하고 무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요구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그 공조 본부에 누군가는 지시를 했을 테고 그게 이제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고 또 네. 그 김성애 대변인이라고 있는데 네. 그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온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게 막 도배가 됐어요. 그 위정죄 무죄 때린 김동연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김동연이를 예.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그런데 그거 완전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예. 그 말을 누가 했냐면 민주당의 김성애 대변인이 지금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올라가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발하니까 그걸 네. 또 이제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는가 봐요. 이렇게 고발한다 하니까 자기는 뭐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데 그 진실도 아닌 걸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막무가내로 지금 막 여론 선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이제 고성국 박사님 방송을 매일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참 그 지금 시국에 중요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그 원영섭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헌재 그때 변호를 해보니까 이게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에 따라 그냥 그렇죠. 판결을 하더라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런 허위 사실을 그 유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상종 단장님이나 이렇게 이제 사실을 바로 잡는 일이 저는 좀 네.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 이거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근데 이게 명백한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고발했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이재명이 그 뭐라고 했냐면 거기 그 김어준이 나가서 뭐 암살조가 있었다. 그거 명백한 허위지 않습니까? 그랬죠. 민주당조차 이거는 거의 허구다라고 그렇죠. 인정. 예.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그 상당 그 동조하는 발언. 그런 짓을 할 할만하다라고 집단이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 대표가 저런 얘기하면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그 국민들은 암살적으로 죽이려고 했구나. 진짜 우리를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가짜 뉴스로 형성된 여론이 헌재에 영향을 끼치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된다. 이게 완전 뭐 인민재판이고 독재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그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종북 주사파들도 뭐 수많은 고소 고발을 남발을 했어요 그동안. 예. 일단 고소 고발을 당해버리면 좀 주춤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웬만하면은 그 법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이정배 시의원 그리고 오상정 단장은 그동안 뭐 수백 건 또는 천여 건에 달하는 이 좌파들에 대한 이 고발을 통해서 법 투쟁을 해왔어요. 법 투쟁을 해왔고 저것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오상정이고 이종배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부드러운 두 남자가 하여튼 종북 좌파들이 제일 겁을 낸다 그러더라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냥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가짜뉴스 또 새로운 괴담들이 퍼뜨려지고 있어서 우리도 그냥 좌파들 원래 그런 자들이니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하나 이걸 집어내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고소고발도 고소고발이지만 오상정 단장 그 항의문도 전달했습니까? 그 김영두한테? 네, 맞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김영두가
지금 제가 얘를 고발하려고 이제 법 조문을 찾아봐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왜냐하면 지난 탄핵 전날 그러니까 12월 13일이죠. 네. 이때 법조인들 어떤 뭐 연말 행사에 소영교와 나란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16일 월요일이 될 겁니다. 월요일 날 다른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그냥 들어가는데 얘는 나와서 뭐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12월 안에 9명의 심판관 체제를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김영도 의자가 하여튼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논조와 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네. 소위 말해서 이런 자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 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 조치를 요하는 사문을 그 민원 접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2시 반에 이진 공보관이죠. 예, 얘가 두리뭉실하게 황교안 대표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렇게 됐으니까 아주 그 교활한 거짓말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갈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이종배 시의원하고도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경질해라. 라는 오늘 이제 그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이제 헌재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 제출하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짜 생각 없이 그랬으면 무식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얘는 간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애가 이제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뭐 십몇 날째 와서 하는 거 그게 뭐 대수롭겠어라고 넘어갈지라도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 고발을 당하면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가 2019년도에 이제 박원순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당해서 4년 만에 제가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네. 검찰에다가 전화 6번, 7번 전화해서 나 빨리 조사하라고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정권 바뀌고 나서 그 연말에 이제 2022년 12월 28일 날 제가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성윤을 구속 수사하라고 수원지검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아하. 예. 이제 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특히 박원순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집어넣어도 되는 죄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게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그리고 없고 활동의 제한을 네.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 현수막 등에 대해서 저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지금 뭐가 있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행동지침 7대 행동지침이라 그래서 네. 쇼츠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이 각 지역마다 현수막을 개첩한다든지 예.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직적으로. 네.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걸 다스리려면 결과를 이제 보고서로 올려라 이런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재명과 박찬대를 내란 선동 혐의로 이제 고발하게 되는 일은 벌어졌고 네. 사실 이런 게 지금 이 경찰에서는 거의 꽃놀이패입니다. 지네들의 중심만 잘 잡으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고 다수당인 이재명과 박찬대를 오라가라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그들 앞에 줄 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저는 의아합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과 경찰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수사기관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성명서를 하나 냈는데 이게 아니 뭐 여의도에 뭐 김재섭이라는 자가 비대위원장 된다는 뭐 그런 썰이 돌아다닙니까?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어디에서 그런 황당한 기사를 냈어요? 예, 기사가. 예, 그래요? 네, TV조선에서 냈는데요. TV조선? 네네. 그런데 이제 TV조선은 저기 이준석이 띄우다가 실패했고 한동훈이 띄웠다가 실패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 김재섭이를 그렇게 띄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예. 네, 그래서 뭐 띄우든지 말든지 간에 저희들은 얘가 이제 그 언론을 탈 사이즈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 예. 참 어이없지. 예, 사이즈가 아닙니다. 예. 그런 애를 어. 속된 말로 우스갯소리로 예. 그냥 유도나 열심히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애란 말이에요. 어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것이 어허. 유력하게 나오는 애를 예. 애에 대해서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가 있다라는 예. 것은 오히려 얘의 몸값을 올려주기 위한 아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예 그거 조선일보 TV조선이 이준석이 처음에 띄울 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뭐 갑자기 당대표 이게 무슨 잽이도 안 되는 게 정말 급도 안 되는 게 그랬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TV조선이면 이제 언론사이기 전에 이제 뉴스를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기 전까지는 뉴스는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탄핵 때 그때 바보였구나. 예. 저는 진짜 좌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의혹만 나오지 하고 지금은 뭐가 있으면 계속 비틀어서 좀 보는 편인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좀 짚어가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더 길게 못 잡아두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이종배 시의원. 예, 저는 이제 그 고발을 하는 게 이제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전이거든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을 저는 이제 이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고발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 이게 좀 많이 좀 알려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네. 그래서 많이 좀 이제 오상종 단장님이나 뭐 저나 누구든 허위 사실을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많이 이제 홍보를 좀 이제 뭐 댓글도 좋고 아니면 그 링크 뭐 이렇게 옮기는 것도 좋고 그런 활동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란 이제 제일 처음에 내란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판사가 재판하듯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결 그거는 불법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거는 그 대통령이 헌법에서 주어진 그 계엄령 선포라는 행위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란인 것도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사실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내란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 자체가 허위 사실 보고 말씀하신 허위 사실 보고 이게 지금 이게 저는 내란이라고 허위 사실로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내란이지 뭐 어떤 게 내란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진실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바보라 그랬더니 표현이 가했다고 순진하셨다고 해야죠. 뭐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제가 썼어요. 지난 14일 날 한 몇 시간 동안 제 평생 욕 얻어 먹을 걸 그 여의도에서 먹었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남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변과 정교모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입장을 좀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변과 정교모가 가지는 이 우파 시민단체에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하고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우파 시민들에게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용기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변이 달랑 성명서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법조인들의 영역이므로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단 의견을 계속 개진해 볼 필요가 있고 정교모 또한 본인들의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과거도 해왔고 그러나 이제 좀 더 당신들이 현장으로 나오는 우리 정교모 교수들이 다 나갈 터이니 국민들도 함께 싸웁시다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따 기관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네, 쉽게 말해서 저희가 토일 집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 요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몇 달 동안은 저희가 헌법재판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국수본이 있는 마포로 간다든지 검찰청에 가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범죄자들이라도 니네들이 결정만 하면
기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시위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평일에는 대상을 정해서 네. 그 대상 앞에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우파에는 이 정말 신체 건강하지만 은퇴한 형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내가 그런 데 가야 돼 이런 체면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모이신다면 충분히 우리의 이러한 의견이 각 기관에게 여론을 만드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걸 빠뜨린 게 하나. 예, 있어요. 그러시죠. 예. 내일 제가 이제 시의회에서 네. 이제 계엄령 선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오전에 10시에 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변호사님, 법조인들 모시고 음.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급하게 하느라 아직 이제 초안이 안 나왔는데 나오면 네. 많은 좀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그 계엄에 대한 그다음 탄핵에 대한 이런 전문가들의 그 의견 개진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예,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회의실에서 정식으로 네, 승인 받아서 하는 저기 겁니다. 광화문에 있습니다. 덕수궁 광화문에 옆에 있는 덕수궁 옆에 네, 고용주 변호사가 위원정당 해산 그 서명 받고 있는 천막 거기가 거기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바로 앞에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 서울시의회 아니, 의원회관 아니고 의원회관에서 의원회관 의원회관은 어디예요? 의원회관은 그 덕수궁 돌담길 옆에 대한문 의원회관이 있습니다. 대한문 옆에 예, 네. 대한문 옆에 있군요. 네. 저 서울시 별관 있는데 예, 시청 별관 예, 있는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의원회관으로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기대하고 계시고 응원해주고 계시는 박인환 건국대 교수님, 네네. 예, 그다음에 유정아 변호사님 등이 그래요. 예 나오십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저희도 가능하면 현장 취재해서 취재 좀 좀, 보도해 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유다양호국단 오상종 단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이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두 분 보내드리면서 광화문 영상 잠깐 틀고 그리고 김민수 대변인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